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새봄인생입니다. 한 며느리의 충격적인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5년 동안 치매 시어머니를 혼자 간병했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하시는 어머님을 돌보며 친정엄마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가던 날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 환자 치매가 아닙니다. 5년이 거짓이었다고요? 대체 왜?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속였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걸.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42.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60대처럼 보였어요. 푹 꺼진 눈, 거칠어진 피부, 힘없이 내려앉은 입꼬리.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순간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복도를 걷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남편을 깨우면 안 되니까요. 남편은 어제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시어머니 방 앞에 섭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릅니다. 깊게, 천천히. 오늘도 시작이구나. 문 손잡이를 돌립니다. 삐걱. 오래된 문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방 안에서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약 냄새, 노인 냄새, 그리고 기저귀 냄새. 5년 동안 매일 맡은 냄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아요. 어머님, 주무세요? 작게 불러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침대로 다가갑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세요. 어깨가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다행히 주무시고 계시네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해야 해요. 젖어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참습니다. 한숨 소리도 이제는 습관처럼 삼키게 됐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세요. 잠꼬대처럼 중얼거리실 뿐. 춥다. 괜찮아요, 어머님. 금방 끝나요. 새 기저귀를 채우고 이불을 다시 덮어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한때는 무서웠던 시어머니, 지금은 그냥 나약한 노인일 뿐이에요. 더러운 기저귀를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변기에 내용물을 버리고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손을 씻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며 손을 문지르는데 손등에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손이 이렇게 늙었나. 부엌으로 갑니다. 죽을 쑤어야 해요. 시어머니는 치아가 약하셔서 죽밖에 못 드세요. 쌀을 씻고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켭니다. 가스레인지에 파란 불꽃이 타오릅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주걱으로 저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 알아챈 게. 수진아, 간장 어디 있니? 선반 위에 있잖아요, 어머님. 여기 있네. 왜 안 보였지? 그때는 그냥 깜빡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씩 하시고 방금 먹은 밥을 또 달라고 하시고 제 이름을 잊으시고 병원에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만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5년간의 간병이. 죽이 다 됐습니다. 불을 끄고 그릇에 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시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십니다. 멍한 눈빛으로 저를 보세요. 누구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저예요. 수진이요. 며느리. 수진이? 네. 민수 아내요.
민수가 누구? 아드님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는 표정이에요. 침대 옆에 앉아 죽그릇을 듭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숟가락에 죽을 떠서 입 앞으로 가져갑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세요. 배불러. 아직 안 드셨잖아요, 어머님. 먹었어. 아까 안 드셨어요. 자고 계셨잖아요. 아니야. 먹었다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짜증이 섞여 있어요. 참습니다. 화내면 안 돼요. 어머님은 아프신 분이니까.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싫어. 시어머니가 손으로 숟가락을 치십니다. 죽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뜨거운 죽이 제 손등에 튀었습니다. 앗, 뜨겁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놀라게 하면 안 되니까. 휴지로 바닥을 닦습니다. 무릎을 꿇고 쏟아진 죽을 닦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아, 시어머니가 부르십니다. 고개를 듭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세요. 아까와는 다른 눈빛, 또렷한 눈빛. 네, 어머님? 물. 아, 네, 물 드릴게요. 컵에 물을 따라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받아 마시세요. 꿀꺽꿀꺽, 목젖이 움직입니다.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내밀으세요. 고마워. 천만에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이름도 모르셨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이상하네. 하지만 금방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치매는 그런 거니까요. 어떨 때는 또렷하다가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십니다. 저는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아까 데인 손등이 쓰렸어요. 설거지를 하다 창문 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에요. 어머니, 진지 드셨어? 못 드셨어요. 안 드신대요. 그래도 먹여야지. 먹이려고 했는데 안 받으세요. 에휴.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나 출근해야 돼.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 네. 저녁은 늦을 거야. 회식. 또요? 물어보고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 일이잖아. 아니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현관으로 갑니다. 구두 신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다시 혼자입니다. 거실 시계를 봅니다. 아침 7시. 하루가 길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아, 수진아. 또 부르십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천천히, 무겁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네, 어머님. 화장실. 네. 모시고 갈게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5년 전보다 10kg는 빠지셨을 거예요. 화장실까지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요, 어머님. 응.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기저귀를 벗기고, 변기에 앉히고, 기다리고, 닦아드리고, 다시 기저귀를 채우고, 다 끝나고 손을 씻겨드립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아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십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봅니다. 눈빛이 또렷합니다. 아까 물을 달라고 하실 때처럼. 수진아, 네,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힘들지?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세요. 여기가 어디지? 화장실이에요, 어머님. 아, 그래. 방으로 다시 모십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방금 정말 치매가 맞으신 걸까?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하셨잖아요. 5년 동안 약도 드셨고, 하지만 왜 어떨 때는 또렷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걸까? 그리고 방금 그 눈빛. 수진아,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셨는데 가슴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친정 오빠에게 온 카톡이 있네요. 엄마, 기일 다음 주야. 온다며? 친정엄마, 작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 장례식에도 못 갔던 친정엄마. 미안해, 오빠. 나 또 못 갈 것 같아. 답장을 보냅니다. 한참 뒤 답장이 옵니다. 그래, 알았어. 짧은 답장. 차갑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요. 울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시어머니 방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아,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끝없는 하루. 그런데 문득 아까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무 또렷했던 그 눈빛. 혹시 아니에요. 설마.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의문. 그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 반갑지 않은 날입니다. 올해도 역시 혼자 음식을 합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 방울이 손등에 튀어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요. 아팠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돌아왔어요. 추석 아침, 새벽 4시.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닦을 틈도 없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으니까요. 후, 한숨을 내쉬며 다음 전을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어요.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언니, 벌써 일어났어요? 작은 신우였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8시. 네. 전 좀 붙여야 해서. 아이고, 고생하시네. 우리는 늦잠 자버렸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할 뿐. 언니, 저희는 좀 이따 갈게요. 아침은 집에서 먹고. 응. 그래요? 엄마는 어떠세요? 아직 주무세요. 프라이팬 속전이 타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뒤집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까맣게 탄 자국이 선명했어요. 에휴,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상에 올리기엔 모양이 말이 아니에요. 결국 제가 먹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차례상을 차립니다. 밤을 깎고 대추를 올리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담고 나무를 예쁘게 담고. 손이 떨렸어요. 너무 오래 일해서 손목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어요. 어머님, 추석이에요. 차례 지내야 해요. 응. 대답은 하시지만 일어나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어머님, 일어나셔야죠. 이불을 걷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세요. 멍한 눈빛. 오늘이 무슨 날이지? 추석이요. 어머님, 추석. 그게 뭐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추석도 모르신다고요? 명절이에요. 온 식구가 모여서 차례 지내는 날이요. 아, 그래.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세수시키고 거실로 모십니다. 오전 10시. 하나둘씩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엄마, 큰 시누이가 들어옵니다. 뒤에 아주버님과 아이들이 따라오고요. 엄마, 좀 어때요? 건강하시죠?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환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습니다. 넌 누구니?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큰딸 미경이요. 미경. 모르겠는데. 큰 시누이의 미소가 굳었어요. 엄마가 더 안 좋아지네. 저를 봅니다. 언니, 어머니 약은 잘 챙겨드리고 있죠? 당연하죠. 하루도 안 빠뜨리고. 그래도 이렇게 안 좋아지시면 좀 그렇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안 돌본다는 뜻이에요. 작은 시누이도 도착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포옹을 합니다.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상 차렸어요? 응. 다 차렸어. 역시 언니네요. 우리는 바빠서 손도 못 대는데. 바쁘다는 핑계. 매번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남편과 큰 시누이 남편, 작은 시누이 남편. 형님, 요즘 회사는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저도 비슷해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편안한 분위기.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언니, 도와드릴까요? 큰 시누이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괜찮아. 거의 다 됐어. 그래요? 그럼 저는 애들 좀 봐야 해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로 돌아갑니다. 혼자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붙였어요.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화장이 번져. 차례를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의 형제들, 조카들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났습니다. 엄마, 진지 드세요.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음식을 권합니다. 배불러. 엄마, 한 숟갈만. 조금만 드세요. 싫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십니다. 큰 시누이가 저를 봅니다. 언니, 엄마가 안 드시네요. 좀 먹여주세요. 응. 시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숟가락에 음식을 떠서 입 앞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누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입 드십니다. 씹으시다가 뱉으셨어요. 맛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른 음식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큰 시누이가 혀를 찼습니다. 쯔쯔. 엄마가 저러시니.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언니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 편해요.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마음 편하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음 편하니까 안 오는 거겠지.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셨어요. 형님, 한잔 하시죠. 그래. 오랜만에.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듯 통증이 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이웃집 마당이 보였어요. 거기도 명절이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는 식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어깨를 토닥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눈을 돌렸습니다. 남의 집 부러워하면 안 돼. 하지만 가슴 한편이 시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먼저 갈게요. 시댁도 가야 해서요. 벌써?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겨우내 시간 있었네요. 네. 시댁에서 오라고 해서.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가. 큰 시누이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갈게요. 애들이 피곤해하네요. 그래. 조심히 가. 언니,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한다는 말, 떠넘긴다는 뜻이에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큰 시누이가 작은 시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있으니까 우리는 편하네. 그러게, 나 같으면 못해. 근데 언젠간 엄마 요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반대하잖아. 세상에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냐고. 그래도 언니가 언제까지 저렇게 하겠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귓가에 울리는 그 대화. 언니가 있으니까 우리는 편하네. 나 같으면 못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냥 만만한 존재구나. 나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구나.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가셨고 텅 빈 거실, 설거지도 정리도 다 제 몫이었어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그릇들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모든 걸 끝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친정 오빠에게서 온 사진. 성묘를 다녀온 사진이었습니다. 친정 엄마 산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거기 제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나도 가고 싶었어. 한참을 울고 나니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한숨을 쉬고 방으로 갔어요. 네, 어머님. 물 줘. 네,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받아 마시셨어요. 그리고 컵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천만에요. 너 오늘 많이 힘들었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힘들었다는 걸 아신다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예? 다.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곧 눈을 감으셨어요. 피곤하다. 자야겠다. 네. 편히 주무세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의 눈빛. 분명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아까 시누이들의 대화도 제가 힘든 것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은 치매시잖아요. 하지만 가슴 속에 의문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치매가 맞으실까?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안 주무시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어머님? 깜짝 놀라신 시어머니가 황급히 수첩을 이불 밑에 감추셨어요. 잠이 안 와서 주무셔야죠. 늦었어요. 그래, 자야지. 시어머니가 누우셨습니다. 불을 꺼드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수첩을 그렇게 급하게 감추셨을까? 치매 환자가 수첩에 뭘 쓴다는 걸까? 궁금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온 가족이 모였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또다시 혼자 어머님을 돌보는 날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쓰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 조용히 섰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수첩에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불빛 아래서 또박또박. 치매 환자가 글을 쓰신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리에 박힌 그 장면. 수첩에 뭔가를 쓰고 계신 시어머니. 어머님은 대체 뭘 쓰고 계신 걸까? 그리고 정말 치매가 맞으신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또렷한 눈빛과 숨긴 수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그날이 생각납니다. 새벽 2시 13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파랗게 빛났어요. 그 빛이 천장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새벽에 울리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기도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아,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쓰러지셨어. 뇌출혈.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이야. 의사가 위독하대. 뭐라고?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빨리 와. 엄마가 널 찾으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뜨거웠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목으로 흘러내렸어요. 오빠, 나 지금. 시어머니 방을 봤습니다. 닫힌 문, 그 너머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나 어머님 두고 갈 수가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뭐라고?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친엄마가 죽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치매시잖아. 혼자 두면 안 돼. 그럼 남편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오빠도 알잖아. 그이는 회사 일로 집에 거의 없어. 나 없으면 그럼 간병인 부르든지. 돈이 문제야? 목이 메였습니다. 간병인도 갑자기는 구할 수가 없어. 오빠가 헛웃음을 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비웃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아, 넌 시집만 갔지. 우리 식구는 아니냐?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친엄마가 위독한데 그것도 못 와?
엄마가 너 낳고 키운 게 그것밖에 안 돼? 오빠, 아니야. 나도 정말 가고 싶어. 그런데 됐어. 오빠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혼자 있을게. 넌 시댁이나 잘 챙겨. 오빠, 제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호음만이 귓가에 울렸어요. 삐, 삐, 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놓지도 못했어요. 탁자 위에 떨어진 휴대폰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뒤척이며 눈을 떴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뭐야, 자다 말고. 엄마가,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대. 위독하대. 그래서요? 그 한마디가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나 친정 좀 다녀올게. 하루만.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떡하고? 하루만이야. 하루만 다녀올게. 안 된다니까. 어머니 혼자 두면 어떡해. 당신이 하루만.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못 빠져.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친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 시어머니도 환자야.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년에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갔다가 무슨 일 날 뻔했잖아. 집 나가려고 하시고. 그때 경찰까지 출동했잖아. 그래도가 어딨어. 네가 책임져야지. 책임. 그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여보, 제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 앞에. 제발, 하루만. 친정 엄마 마지막 좀 보게 해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고 목이 막혔어요. 남편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차가웠어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네가 어머니 간병인이잖아. 네가 자꾸 이러면 나만 나쁜 놈이 되잖아. 나도 마음 불편해. 간병인. 나는 간병인이구나.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간병인. 내 친정엄마 일은 내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넌 여기 어머니나 잘 돌봐. 남편이 다시 누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어요. 불 꺼. 자야 해.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무릎이 저려왔어요. 다리가 굳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세면대를 붙잡고 일어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을 담갔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1번, 2번, 3번. 얼굴이 시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오빠, 엄마 어떠세요? 제발 연락 좀.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문자가 왔어요. 엄마 돌아가셨다. 장례식 모레.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어요. 거미줄처럼 금이 갔습니다. 그 금 사이로 엄마 돌아가셨다는 글자가 보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했었는데, 수진아, 언제 친정 올래?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그랬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구멍.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 장례식 가야 해. 제발. 어머니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여보, 친엄마 장례식이야. 마지막이라고. 그래도 어머니 두고 갈 순 없어. 친정 오빠 있잖아.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아가씨, 친정 엄마 돌아가셨어. 하루만 어머니 좀 봐줄 수 있어? 언니, 미안해. 나 지금 출장 중이야.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어요. 작은 시누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애들 봐야 하고, 나도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국 못 갔어요. 친정 엄마 장례식에. 그날 시어머니는 유독 심하게 배회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나가야 해. 나가야 한다고 방문을 두드리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님, 안 돼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나를 가두는 거야?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습니다. 약한 노인의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힘이 셌어요. 저는 격에 부딪혔습니다. 등이 아팠어요. 나 나갈 거야. 안 돼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 치셨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쳐서 주저앉으셨어요. 저도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어머님. 그래? 네.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친정오빠가 보낸 사진이 있었어요. 장례식장 사진. 영정 사진 속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그 아래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어요. 조문객들이 보였습니다. 친척들, 엄마 친구분들. 하지만 거기에 제 모습은 없었어요. 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성묘하는 사진이었어요. 오빠와 형수님, 조카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엄마 산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도 제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딸이 불효했어.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엄마를 아는 것처럼. 하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이제 영원히 안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나도 가고 싶었어. 엄마한테 전해줘.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수진이는 왜 안 와? 그러셨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널 찾으셨어. 내가 오길 기다리다가 가셨어. 그런데 끝까지 안 왔잖아. 이제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남이야.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이미 금간 화면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날 기다리셨구나.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하지만 엄마는 듣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밤이 깊었어요. 모두 잠든 시간. 화장실에 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여자를 봤습니다. 누구죠? 이 여자는 누구죠? 42. 하지만 70처럼 늙어 보였어요.
눈가 주름, 입가 주름, 이마 주름, 거칠어진 피부, 푹 꺼진 눈, 생기 없는 입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거울 속 여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둘이 마주 보고 섰어요. 나는 누구지? 며느리? 엄마? 딸? 아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간병인, 돌봄, 기계,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저 만만한 호구.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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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에 금이 갔어요. 거미줄처럼. 금간 거울 속에 산산이 부서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죽여, 아무도 듣지 못하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세면대 수돗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안 주무시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그낡은 수첩,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불빛 아래서 시어머니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지한 표정, 또렷한 눈빛. 어머님?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셨어요. 수첩을 황급히 이불 밑에 감추셨습니다. 수진아, 주무셔야죠. 늦었어요. 그래, 자야지. 시어머니가 서둘러 누우셨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미안하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가 미안하세요? 다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등을 돌리고 누우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지? 뭘 아시는 걸까? 설마,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수첩에 쓰던 모습, 치매 환자가 글을 쓴다고요? 그것도 그렇게 또렷하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무엇이 미안하신 걸까요? 혹시 모든 걸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오늘 제가 친정 장례식에 못 간 것도? 엄마를 보내드리지 못한 것도? 설마,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진아, 언제 올래?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나는 뭐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맞으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왜냐하면 제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감각. 시어머니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뛰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을 얼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침대와 벽 사이 좁은 공간에 몸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한쪽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달려가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아니, 깃털보다 가벼웠어요. 시어머니가 신음하셨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여보, 비명처럼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이 비몽사몽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시끄럽게. 119 불러요. 빨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부를게. 남편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주워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환자 쓰러졌어요. 주소는. 저는 시어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몸, 가느다란 숨소리.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아주 약하게.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5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인데, 5년 동안 제 인생을 빼앗아간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이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119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찢었어요. 빨간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떠세요? 쓰러지신 지 5분 정도 됐어요. 의식은 희미해요. 알겠습니다. 들것 준비. 시어머니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벨트로 몸을 고정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동승 가능합니다. 제가 갈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갈게요. 제가 앰뷸런스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앰뷸런스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 시어머니는 들것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혈압 62에 41입니다. 위험합니다. 맥박은 분당 112점. 너무 빠르고 약합니다. 숫자들이 귓가를 스쳤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벽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 제발,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앰뷸런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11월 새벽 공기는 칼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들것이 내려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환자 여성, 72세. 자택에서 발견, 당시 의식 저하 상태.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얀 가운, 청진기, 빠른 손놀림 CT 준비, 혈액검사 스탯.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밀려났어요.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삐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시어머니를 안았던 손. 아직도 그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왜 이렇게 바라는 걸까요? 5년 동안 이 사람 때문에 고생했는데, 친정 엄마 마지막도 못 봤는데, 제 인생이 멈춰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이 살아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없으면 제 5년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어머님이 없으면 제가 버틴 시간이 사라지니까요. 이상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어요. 어떻게 됐어? 아직 검사 중이에요. 그래. 남편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복도는 고요했어요. 가끔 의료진이 지나갈 뿐. 기다렸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손톱을 뜯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아팠지만 계속 뜯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만해. 피 나잖아.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은 게 따뜻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젊은 여자 의사. 피곤해 보이는 얼굴. 보호자분들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예요. 일단 응급 상황은 넘겼습니다. 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고요. 정말요? 네. CT상 뇌에 출혈이나 경색 소견은 없습니다. 그럼 왜 쓰러지신 거예요? 그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병력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환자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5년째예요. 치매 진단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동네 내과에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정밀 검사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저를 봤어요. 보호자분,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네. 왜요? 설명드릴 게 좀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나요? 큰 병이 있는 건가요? 상담실로 따라갔습니다. 남편도 함께 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셋. 의사가 앉고 저희도 앉았습니다. 일단 오늘 쓰러지신 건 탈수와 저혈압 때문입니다. 아, 수액 맞고 계시고 곧 안정될 겁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의사가 말을 끊었어요. 저희가 응급 상황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요. 네, CT, MRI, 혈액 검사, 인지기능 간이 검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내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하얀 뇌. 이게 환자분 뇌 MRI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뇌 위축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특히 5년이나 진행됐다면 뇌 위축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데 의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해마 부분도 보세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요? 네. 오히려 동갑분들보다 건강한 편입니다.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게 의사가 저를 조심스럽게 봤어요. 혹시 환자분이 정말 치매가 맞으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귀를 의심했어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단정할 순 없지만 영상 소견상으로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럼 5년 동안 말이 막혔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인지기능 간이 검사도 해봤는데요. 네, 환자분 점수가 28점 나왔습니다. 그게 높은 건가요? 30점 만점에 28점이요. 정상, 범위입니다. 오히려 나이 고려하면 우수한 편이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5년 동안 제 이름도 못 알아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치매 비슷한.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죠. 혈관성 치매, 의소체 치매, 전측두엽 치매. 하지만 영상과 검사 소견으로는 그것도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간혹 있습니다. 환자분이 의도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의도적이요? 네. 의학 용어로는 인위성장애라고 하는데요. 심리적인 이유로 혹은 다른 목적으로 아픈 척하는. 잠깐만요. 제가 끊었어요. 지금 어머님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단정할 순 없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말도 안 돼요. 5년이에요. 5년. 어떻게 5년 동안 거짓말을 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진정이 되나요? 5년 동안 제가 뭘 한 건데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환자분이 안정되시면 신경과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력이나 최근 스트레스 상황, 환자분 주변 환경 변화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일어섰어요. 환자분 곧 병실로 옮겨질 겁니다. 말씀드린 것 참고하시고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상담실에 남편과 둘만 남았어요. 거짓말이었다고?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가끔 이상했어. 시어머니의 그 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끔씩 보였던 또렷한 순간들. 수진아, 고맙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밤마다 수첩에 뭔가를 쓰시던 모습. 설마, 정말?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407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 죽은 사람 같았어요. 4층에 도착했습니다. 407호를 찾았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들어가면 뭘 알게 될까? 어머님이 정말 거짓말을 하신 걸까? 그렇다면 왜?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다가갔어요.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5년 동안 속였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천천히 그 눈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셨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 이름을 까먹으셨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어머님, 저예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응급실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천장을 봤어요. 목이 마르다. 물 드릴게요.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빨대를 꽂아서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물을 다 마시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응.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더 해보자고 하셨어요. 검사? 네. 정밀 검사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두려움,
시어머니 눈에 스친 두려움. 왜? 어머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대요. 그래.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피곤하다. 자야겠다. 네. 편히 쉬세요.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미안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놓으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지? 뭘 아시는 걸까?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담배 피우러 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정말 거짓말하신 걸까? 5년이 다 거짓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나한테 그러신 거지?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종이 한 장, 의사가 건넨 종이 한 장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어요. 하얀 종이, 검은 글씨들,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딱 한 줄만 보였어요. 진단명,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만 떨린 게 아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딱. 제 이가 떨리는 소리. 보호자분,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설명 들으셨죠? 네, 뇌 MRI, PET-CT, 신경심리검사. 모든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또박또박. 환자분 인지기능은 동갑분들 평균 이상입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모두 정상 범위예요. 귀가 멍했어요.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치매가 아닙니다. 네 글자, 치매, 아님. 그 네 글자가 귓가에 울렸어요. 메아리처럼. 치매 아님, 치매 아님, 치매 아님. 그럼. 목이 막혔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심려가 크시겠지만 일단 환자분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책상을 짚었어요. 차가운 책상.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팔로,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그럼 퇴원은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오전에 퇴원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가 들렸어요. 딱, 딱, 딱.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모든 게 너무 선명했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4층. 기다렸어요. 손에는 아직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세게 쥐어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 거울 속 여자를 봤습니다. 귀신 같았어요. 핏기 없는 얼굴, 텅 빈 눈동자, 반쯤 벌어진 입. 문이 닫혔습니다. 4층.
문이 열렸습니다. 407호. 시어머니 병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손을 들어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얼렸어요. 심호흡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셨어요. 정확하게, 망설임 없이.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손에 쥔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치매가 아니래요. 뇌도 정상, 인지기능도 정상이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5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년 동안 저한테 뭐 하신 거예요? 대답하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까지 들렸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치매 아니시죠? 대답하세요. 치매 아니시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웠어요. 불처럼.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5년. 제가 바친 5년. 친정 엄마 장례식도 못 간 5년. 제 인생을 포기한 5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미안하다면 끝나요? 수진아, 제 인생은요? 제 시간은요? 검사 결과지를 구겼어요. 양손으로 꽉꽉 바들바들 떨면서 구겨버렸어요. 5년이에요. 5년.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어머님 돌봤어요.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약 챙기고, 씻기고, 목이 쉬었어요. 친정엄마 위독하다고 했을 때요. 어머님 때문에 못 갔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요. 어머님이 배회 증상 심하다고 장례식도 못 갔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 엄마가 날 찾으셨대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흐느꼈습니다. 근데 나 못 갔어요. 어머님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대답하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5년을 속였어요. 왜요? 왜? 도대체 왜요?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뭐라고요? 내가 날 이해할 리 없어. 화가 치밀었어요. 이해요? 지금 이해를 바라세요? 일어섰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5년을 바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는데. 이해를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더 화나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 저 이제 못하겠어요. 수진아, 어머님 돌보는 거 못하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발, 5년 동안 제가 한 게 뭔데요? 왜 제가 더 해야 해요? 수진아, 제발, 시누이들한테 연락하세요. 아니면 요양원 가시든지. 돌아섰어요.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안 돼, 나 혼자 못 있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문을 열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거짓, 배신,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엎드렸어요. 으억,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위액이 나왔어요. 쓰디쓴 맛. 계속 토했어요. 속이 비어버릴 때까지, 영혼까지 토해낼 것처럼. 토하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년, 네 5년, 변기, 물을 내렸습니다. 쏴 물소리가 울렸어요.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 얼음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구나. 5년 동안 거짓말에 속아 산 바보. 멍청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응. 결과 어떻게 나왔어? 치매 아니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5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뭐라고? 노인네가 미쳤나?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걷고, 나만 멈춰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정말이야? 치매 아니라고? 응. 이런 미친. 미쳤구만. 나까지 기만해? 와. 이건 뭐. 영화에나 나올 얘기잖아. 완전 돌았어. 남편이 주먹으로 벤치를 쳤어요. 쿵. 5년 동안 우릴 가지고 논 거야? 그런 것 같아.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당장 올라가서 따져봐야겠어. 남편이 일어섰어요. 기다려. 잡았습니다. 나 지금 못 봐. 어머님 얼굴. 당신 혼자 다녀와. 나 여기 있을게.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사람들이 지나갈 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뭐래? 말 안 해. 울기만 해.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고.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응. 우리 이혼할까?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 나도 어이가 없어. 5년을 우릴 속이다니.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미안해. 내가 네 편을 못 들어줬어. 장모님 장례식도 못 가게 했잖아. 내가 잘못했어.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사과하는 게.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자.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내일 퇴원이래. 시누이들한테 연락해. 그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방. 제가 매일 청소한 방. 침대 위엔 시어머니 베개가 있었어요. 다가가서 베개를 들었습니다. 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제가 빨래해서 개서 넣어드린 옷들.
옷을 끄집어냈습니다. 바닥에 던졌어요. 하나, 둘, 셋. 옷들이 바닥에 쌓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 속옷들 다 끄집어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 뭔가 만져졌어요. 낡은 가계부, 그 수첩이었어요. 밤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 시장 볼 것, 배추, 무, 파 평범한 메모였어요. 다음 페이지, 전기세 53,000원, 수도세 28,000원, 생활비 기록, 글씨가 정교했어요. 치매 환자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여백의 작은 글씨들, 빼곡했습니다. 수진이 오늘 또 한숨 쉬었다. 큰애가 수진이를 무시했다. 수진이가 밤에 울었다. 화장실에서 수진이만 나를 돌본다. 미안하다. 수진아, 수진이 친정 못 갔다. 내 탓이다. 수진이 엄마 돌아가셨다. 장례식도 못 갔다. 수진이가 나를 원망한다. 당연하다. 하지만 수진이가 떠나면 이 집이 무너진다. 민수가 바람을 폈다. 수진이는 모른다. 큰애와 작은애가 재산 얘기를 했다. 수진이를 내쫓자고. 수진이가 떠나면 안 된다. 수진이를 붙들어야 한다. 치매인 척해야 한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치매인 척해야 한다. 그 문장,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한 거구나. 가계부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 펼쳐진 페이지에 글씨가 보였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 가득 널린 옷들, 서랍에서 쏟아진 물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가계부. 제 5년이 여기 있었어요.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5년. 밤 11시 가계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가계부를 비췄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2019년 3월 15일 민수가 늦게 들어왔다. 향수 냄새, 여자 향수. 손이 떨렸어요. 5년 전 그때부터 알고 계셨구나. 2019년 4월 3일 민수 휴대폰에서 문자 봤다. 오빠 보고 싶어. 심장이 무너졌다. 2019년 5월 20일 큰애와 작은애가 왔다. 내 방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 들었다. 언니랑 오빠 이혼시키는 게 낫지 않아? 재산 지킬 겸. 충격이었다. 2019년 6월 1일 결심했다. 수진이를 지켜야 한다. 수진이가 떠나면 이 집은 끝이다. 수진이만이 진짜 가족이다. 2019년 6월 10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부탁했다. 치매 진단서 써달라고. 뒷돈을 줬다. 500만 원. 의사가 눈을 피했지만 결국 써줬다. 이제 수진이를 이 집에 붙들어둘 수 있다. 2019년 7월 오늘부터 치매 연기를 시작했다. 수진이 이름을 모르는 척했다. 수진이 얼굴이 굳었다. 미안하다. 2019년 8월 수진이가 온다. 매일 밤 화장실에서 온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2020년 3월 1년이 됐다. 수진이 얼굴이 늙었다. 내 탓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떠나면 난 견딜 수 없어. 2020년 9월 안사돈이 위독하다는 전화가 왔다. 수진이가 울며 민수한테 부탁했다. 민수가 거절했다. 나 그날 밤 배회 증상을 심하게 연기했다. 수진이를 못 가게 하려고. 2020년 9월 28일 안사돈께서 돌아가셨다. 수진이는 장례식장도 못 갔다. 내 탓이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 가계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악.
비명을 질렀어요.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컵을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왜 그렇게까지?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아, 왜 날 못 가게 했어요? 왜? 진정이 돼요. 엄마 마지막도 못 봤는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유리 조각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났어요.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계부를 주워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가계부를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미친 거야. 남편도 소리쳤어요. 둘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 깨진 컵, 흩어진 가계부, 그리고 우리.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천히 가계부를 주었습니다. 남은 페이지들을 읽었어요. 2023년 민수가 또 바람을 폈다. 이번엔 회사 후배. 수진이는 모른다. 알면 떠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아픈 척했다. 2024년 10월 수진이 친정오빠가 연락을 끊었다. 수진이가 울었다. 나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2024년 11월 수진아, 미안하다. 이 글을 내가 읽을 날이 올까? 아마 내가 죽고 나서겠지. 나는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너만이 날 진짜로 대했거든. 민수는 날 귀찮아하고, 큰애, 작은애는 돈만 바라보고, 너만 날 사람처럼 대했어. 그래서 놓을 수 없었어. 이기적이지. 나도 알아. 너를 이용한 거지. 하지만 수진아, 너 없으면 난 정말 혼자야. 용서해줘. 안 되겠지만 사랑한다. 이 못난 나를.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어머님도 외로우셨구나. 무서우셨구나. 그래도 용서는 안 돼요. 남편을 봤어요. 나 당분간 친정 갈래. 너도 인간이 아닌 거 알고 있지. 바람을 폈니? 나를 이렇게 어머니한테 묶어놓고 감히 바람씩이나 피고 있었어? 모자가 똑같이 지밖에 모르는 건. 닮았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오빠한테 용서 빌어야 해. 그리고 엄마 산소에도 가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지금은 다 정리했어. 진짜야. 미안해. 진심이야. 그만 그 입 다물어. 일단 당신 일은 나중에 생각해 볼 거야. 지금은 모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짐을 쌌습니다. 간단히 옷 몇 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5년을 살았던 집, 감옥 같았던 집. 이제 떠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마시는 자유로운 공기. 쓸하렸어요.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야. 내일 아침 내려갈게.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엄마한테 갈 거야.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화로. 한참 뒤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제 인생을 되찾는 기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열흘 뒤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날 저는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마음을. 수진아, 미안하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그분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손에 쥔 채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멍한 표정도 혼란스러운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너무나 또렷한 눈으로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앉아라. 나는 천천히 그분 옆에 앉았어요. 가계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내가 다 알았구나. 어머님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랐어요. 5년 동안 들어왔던 그 가늘고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언제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어머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뭐라고요? 수진아, 나는 알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알았어. 우리 아들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전화 통화하는 걸 듣고 말았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들이 오히려 네 탓을 하더라고. 네가 살림을 못해서 오빠가 밖에서 위로를 받는 거다라고. 나는 숨이 막혔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나만 몰랐다는 것이. 그날 밤 너를 불렀어. 말해주려고. 수진아, 이혼해라. 엄마가 증인 서줄게라고 하려고 했지. 근데 어머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네가 내 방에 들어오더니 어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그리고 생각했어. 내가 이혼하면 이 집은 정말 끝이구나. 우리 아들은 그 여자한테 가겠지. 친구들은 재산 분배만 신경 쓰겠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은 너뿐인데 너마저 떠나면. 어머님이 내 손을 꽉 쥐셨어요. 나는 비겁했어. 수진아, 내가 떠나는 게 무서워서 너를 묶어둘 방법을 찾았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며느리는 쉽게 떠나지 못하잖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해야 할까, 울어야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며칠만 연기하려고 했어. 건망증이 심해진 척, 같은 말 반복하는 척. 그러면 내가 병원에 데려갈 거고 검사를 받으면 뭔가 나오겠지 싶었어. 근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더라고. 의사가 스트레스성 건망증이라고 하더라고. 그때부터였어. 진짜 연기가 시작된 게. 너는 의사 말을 믿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녔잖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자고 했잖니.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나를 정말 걱정하는구나 싶었어. 그리고 나는 어머님이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게 좋았어. 5년 동안 정말 미안했지만 내가 나를 돌봐주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게. 그래서 매일 밤 일기를 썼어. 진짜 내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 모습을 기록하려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희생하는 사람인지. 언젠가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정말 널 사랑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수진아, 떠나지 마라고 하시면 안 됐어요? 그럼 넌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그래서 무서웠어.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정가야 해요라고 하면 난 널 붙잡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던 건 알아. 너를 속이고 내 인생 5년을 빼앗은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어머님이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만 믿어줘. 내가 널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치매 연기는 거짓이었지만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웠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어머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가 필요해요. 어머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천천히 생각해. 나는 일어서려다가 문득 가계부 뒤쪽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예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나는 종이를 펼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전 재산의 60%를 며느리 김수진에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언장을 손에 쥔 채 침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집착이었을까? 나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아니면 그저 편리한 간병인이었을까? 유언장, 60%의 재산. 누군가는 이걸 보고 결국 돈 문제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걸. 어머님이 말로 하지 못한 사과이자 인정이자 감사라는 걸. 하지만 그것만으로 5년이 용서될까요? 새벽 4시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당하고만 있지도 않겠다고. 가족회의를 하겠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 남편, 시누이 둘, 시동생 모두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침실에 계셨습니다. 나는 테이블 한가운데 가계부와 유언장 초안을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일기예요. 지난 5년간의. 그리고 나는 유언장을 가리켰어요. 어머님이 작성하신 유언장 초안이에요. 유언장? 모두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5년 전에도 지금도 어머님은 정상이세요.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또래 평균 이상이에요. 그럼 그동안 연기였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작은 시누이가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엄마 글씨네. 그런데 왜? 읽어보세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나둘 가계부를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유언장을 보는 순간이 왔어요. 잠깐. 이게 무슨? 시동생이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전 재산의 60%를 며느리 김수진에게, 나머지를 사남매가 나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3개월 전에. 큰 시누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잖아요. 혹시 언니가 엄마를 압박한 거 아니에요? 압박이요? 나는 천천히 그들을 돌아보았어요. 지난 5년 동안 누가 어머님을 돌봤는지 아세요? 기저귀 갈고, 밥 떠먹이고, 한밤중에 응급실 데려가고,
누가 했어요? 당신들은 명절에만 왔어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했어요. 어머님 생신 때도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재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시누이가 변명했습니다. 우리도 바빴어요. 애들 키우고 일하고 저도 바빴어요. 그런데 5년을 여기서 보냈어요. 제 인생을 여기 바쳤어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면 끝나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운 거 어머님이 다 아셨지요. 동생들한테도 말씀하셨는데 동생들은 오히려 내 탓을 했잖아요. 큰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았다고요? 저는 그 때문에 5년을 지옥에서 살았어요. 나는 가계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어머님이 매일 밤 보신 제 모습. 울고 힘들어하고 친정도 못 가고 그런 저를 보면서도 어머님은 계속 연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로우셨대요. 여러분이 안 찾아오니까 날 붙잡고 싶으셨대요. 이 집이 무너질까봐.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언니, 유 원장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식인데. 자식. 나는 비웃었습니다. 자식이면 연락이라도 자주 하시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시죠.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 병원에 함께 가시죠. 저도 자식 노릇하고 싶었어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왜요? 시어머니 치매라고 하셔서요. 나는 유 원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유 원장. 저도 처음 봤어요. 어머님이 혼자 작성하신 거예요. 제가 요구한 것도 압박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을 거예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5년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 청춘, 제 시간, 제 건강을 여기 바쳤으니까요.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엄마를 돈 때문에 돌보신 거예요?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랑 때문에 했어요. 의무감 때문에 했어요. 도망칠 수 없어서 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5년 동안 편하게 사셨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제가 앞으로도 어머님을 모실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첫째, 유 원장 그대로 진행하세요. 이건 어머님 의사예요. 둘째, 여러분도 정기적으로 어머님 뵙고 돌봄에 참여하세요. 셋째,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부부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안 그러면 바로 이혼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어. 다 하겠어. 제발,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한 번이에요. 다음은 없어요. 나는 다시 모두를 돌아보았어요. 여러분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저는 계속 여기 있을게요. 거절하시면 저는 떠나고 어머님은 여러분이 알아서 모시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작은 시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님 방에 차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국화차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나를 보셨어요. 수진아,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유 원장도 보여드렸고요.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어머님 뜻대로요. 어머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나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유 원장은 고마운데 그걸로 전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속인 건 여전히 잘못이에요. 5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제 청춘, 제 꿈, 제 친정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 다 돌아오지 않아요.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는 솔직하게 지내세요. 외로우시면 외롭다고 하세요. 제가 필요하시면 필요하다고 하세요. 거짓말 말고요. 그래. 그리고 어머님, 나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친구도 만날 거고, 하고 싶은 것도 할 거예요. 24시간 어머님 곁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야지. 그래도 매일 저녁엔 같이 차 마실게요. 이렇게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활짝 웃지는 못하셨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5년의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나는 용서는 아직이에요, 어머님. 지금 당장 다 이해했어요. 괜찮아요라고는 못하겠어요. 아직도 화나고 슬프고 배신감도 느껴요. 어머님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진짜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까지 함께 있어줘요. 진짜로. 그래. 수진아,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6개월 후,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주 3일, 오전만. 어머님과 시누이들이 돌아가며 서로를 돌보는 스케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나는 매일 저녁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짓 없이. 수진아, 오늘 애들이 왔었어. 손주를 데려왔더라고. 그래요? 좋으셨겠어요. 응. 그런데 내가 보고 싶더라. 제가요? 애들은 1시간 있다가 갔거든. 너는 매일 와주잖니.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와요. 정말, 정말이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머님이 내 손을 꼭 쥐셨어요.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만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진짜로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짜였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옆방에서 주무시고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5년의 거짓말, 배신, 고통, 그리고 유언장이라는 현실적인 보상. 누군가는 이걸 보고 돈 때문에 용서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요. 용서에도 값이 있다는 걸, 희생에도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진짜 관계는 이런 게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지만 정직한 것, 조건이 있지만 진심인 것. 어머님과 나는 이제 진짜로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진짜 관계, 진짜 사랑에 대해서요.